이거는 엑시트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쌍막하잖아. 여러분 시골에 땅을 사거나 뭐 집을 사거나 혹은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시골이던 도시던 부동산을 잘못 잡으면은 엑시트, 탈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그냥 최저가에 던지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기 강원도 평창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싶었어요. 괜찮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가 브랜드도 있었어요. 힐스테이트.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 단지 나가자마자 지하철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바로 건너편에 대학병원까지.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제가 팔고 싶은데 아파트가 죽어라고 안 팔리더라고요. 엄청 싸게 내놔도,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사람들이 아파트를 보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전세로 주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전세로 빼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아파트 매매 전세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더니 2020년 막 집값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강원도 시골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들에서 저한테 전화를 엄청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했던 부동산 사장님들의 요지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사장님 아직도 그 집을 파시나요? 그걸 물어보는 전화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사서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을 사시겠다는 분이 집을 안 보고도 사시겠다면 내가 팔겠다. 왜냐면은 집 보러 계속 들락날락하면 거기 사시는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안 보고도 사시는 분들에게 팔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집 안 보고도 무조건 사겠다라고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선배님들처럼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미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운이 좋게 그때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쳤을 때 제가 가진 아파트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고 있는 여기 강원도 평창 요 시골 땅도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방 소멸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골 땅값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쑥 들어갔죠. 그런데 막상 시골에 땅을 사고 싶어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찮은 땅이다 싶으면은 지금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물론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 땅이나 주택을 사겠다 하시면은 정말 괜찮은 땅이나 주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괜찮은 땅이나 주택은 어떤 수준이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봤을 때, 와, 나는 여기 너무 좋아. 나는 이 집에서 이 땅에서 평생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땅이나 주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와 진짜 부럽다.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땅이나 주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곳을 선택하면은 혹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분이 엑시트를 하고 싶을 때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땅과 주택을 선택하면은 엑시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경매 물건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경매 물건이 반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저는 이 집이 회생 방안이 있는지 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시초나 한번 현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도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작은 서울 같지 않나요? 여기 여의도 같고 여기 약간 강남 분위기, 여기 강북 분위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여주시입니다. 요 아래가 이제 여주 구시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약간 여주 신도시 느낌이에요. 저는 지도로 보고 이 경매 물건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여주의 남한강이 관통을 하고요. 요 남한강 북부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굉장히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위치가 바로 여기거든요.
경매물건 남쪽에 여기 공원이 있는데 제가 여기 주차를 하고 한번 우선 살펴봤습니다. 여기 공원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게이트볼인지 파크골프인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방문했을 때 다들 아주 열심히 볼을 치고 계셨습니다. 마침 무슨 대회가 있는 날이었나봐요. 공원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전원주택 경매물건이 있는 방향으로 한번 카메라를 돌려봤습니다. 이 집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경매물건 전원주택도 보이지 않고 지도에서 봤던 그 전원주택 단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지? 만약에 이 남한강과 공원을 내려다보는 집이면은 진짜 대박인데. 그런데 이 자리에 전원주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원주택이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 공원과 남한강을 내려다보는 집이라면 와 진짜 멋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전원주택 단지가 요 남쪽에 있는 요 남한강 쪽에 있는 이 시민공원을 바라보는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었던 거죠. 자, 한번 요렇게 이 전원주택 단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차선 도로에서 요렇게 마을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4차선 도로 굉장히 큰 길이고 요렇게 마을길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길이 이어집니다. 자,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 어수선하죠. 양쪽으로 무슨 건설회사 자재 창고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이제 전원주택들이 보이는데 요 울타리가 너무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뭐랄까요? 무슨 공사판도 아니고 판자촌도 아니고 경매물건이 있는 전원주택 단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와, 나 여기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자, 요 위에 서서 이 집들이 내려다보는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풍경입니다. 남한강 쪽 시민공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요 남쪽을 바라보면 뷰가 끝내줄 텐데 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와, 참 자리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정 기간이 끝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냐고요? 바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유심 변경 최대 30만 원까지 3년마다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거나 1670-2521로 전화 주세요. 가입 시 시촌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웰세이브 비타민 B를 증정해 드립니다. 만약에 이 전원주택 단지가 저 남쪽으로 시민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집들이 진작에 좋은 가격에 팔렸을 겁니다. 사실 이 단지를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원래 처음 개발할 때는 여기 왼쪽에 이상한 창고 같은 이런 공간이 원래 없었어요. 자, 네이버 지도 로드뷰인데 이건 2019년 8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삭막한 그 울타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무가 심겨져 있는 녹지였어요. 요 위에 전원주택들 보이죠? 현재 경매물건은 없고 단지는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무가 있는 땅 옆에다가 전원주택 지으면은 괜찮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집을 지은 거예요. 이 집을 짓기 전에 2019년 8월 달에는 여기 녹지였고요. 이거 확인하고 이 건축주가 바로 다음 달인 9월 달에 2019년 9월 달에 허가를 받고 바로 그 달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달에 준공을 하는데요. 그 옆 땅, 요 땅이 여기 보시면은 법인이 샀어요. 언제 샀냐면은 2020년 1월 15일. 여기 집 짓고 있는데 요 땅을 법인이 사서 땅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원주택을 지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녹지였고 아름다운 땅에다가 내가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땅을 사가지고 옆 땅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는데 진짜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렇게 주변 환경이 변했으니 요걸 지어서 팔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조언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땅이나 주택을 이제 살라 그래요, 시골에.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다, 빈 땅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 언제 누가 여기다가 뭘 만들지 몰라요. 이런 일이 시골에서도 여러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야, 시골에 누가 땅을 사서 뭘 개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시골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물론 한 20km 넘게 떨어진 곳인데 그 동네에도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이 들어올 계획, 그런 논의를 한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강원도 평창 산골 청정 지역인데 거기다가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짓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넓은 땅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 난리 났죠. 반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나 땅을 보는데 그 앞에 넓은 땅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있다.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언젠가 뭘 할지 몰라요. 다시 경매물건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 경매물건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요 옆에 이상한 게 들어왔고 또 그러는 바람에 이 집이 팔리지 않았고 현재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벙커 주차장에는 쓰레기가 좀 쌓여 있었고요. 토목공사도 열심히 했고, 자, 현장에서 봤을 때 집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내부 공사도 마무리된 것 같고 이미 준공이 떨어진 집이에요. 유치권 현수막이 보였고요. 벙커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와서 계단으로 올라가나 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가 됐는지 자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요 반대쪽이 그 남한강 시민공원 쪽이에요. 자, 요 앞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로 준공은 떨어졌는데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지저분해져서 그렇지 건물은 다 완공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요거는 진짜 울타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유치권자들이 파레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레트로 또 울타리를 쳐놔서 더 삭막하죠. 우선 이 유치권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6억 원, 3억 3천만 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다루었지만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실제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과연 성립할지 안 할지 그 가능성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8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한 가지라도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6번째, 유치권도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시를 하냐면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서 점유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이렇게 현수막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인데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 모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수일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즈음에 유치권이 이렇게 공시되고 있었는지 점유로서 공시되고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이 현수막이 있는 위치를 감정평가서에서 사진으로 찾아보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현수막이 있는데 감정평가서에는 이 자리에 현수막이 없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3년 10월 6일이고요. 이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기간은 며칠 지나고 나서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기간에도 현수막이 없었으니 경매개시 결정 등기 당시에도 현수막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과연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는 했으나 경매개시 결정 등기할 때 그때도 여길 점유하고 있었는지는 미지수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자는 얘기지 무슨 결정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황 조사서를 보겠습니다. 경매개시 결정 등기는 10월 6일이고 현황 조사를 한 날은 10월 15일입니다. 9일 후에 현황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치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다는 거죠. 집을 짓다가 이렇게 동네가 변하는 바람에 분양이 되지 않았으니 아마 뭐 집을 짓는 건축주나 뭐 여기 일을 했던 업자나 다 힘들어진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공사대금 채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을 짓다가 분양이 안 되면은 건축주가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돈을 따박따박 주는 게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아마 돈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6번처럼 대항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매기호를 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이게 감정가가 4억 6천이 넘었는데 현재 반가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최저가 2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집이 두 개여서 관련 물건 번호가 1번, 2번 두 개가 있어요. 자, 집 하나 2번 같은 경우는 토지가 188평, 건물은 35평이고요. 1번도 비슷합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의 채무자, 건축주나 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은행, 그리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매물건이 뭐 낙찰되고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과연 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전원주택을 낙찰받을 사람이 나올지는 저는 굉장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집에 회생 방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뭐 시골의 부동산을 선택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요.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